궁금한 화면을 동그랗게 선택만 하면 그 선택한 이미지에 맞는 정보를 바로 검색을 해줘요. 왓츠업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이번에도 삼성의 초대를 받아 갤럭시 S24를 실제로 만져보고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우선 진짜 솔직히 제가 봤던 역대 갤럭시 중 가장 유용해 보였습니다. 언팩을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여느 언팩 때와는 다르죠. S23까지만 해도 카메라가 조금 더 좋아졌다, 화면 밝기가 높아졌다, 속도가 더 빨라졌다, 저 같은 테크 덕후가 아니라면 와닿지 않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S24는 AI 기능이 전면에 나서면서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만한 기술 혁신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수많은 AI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어도비, 엔비디아 등이 보여줬던 기술을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으로 접목시킨 수준이지만 우리 삶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보다는 스마트폰이 훨씬 가깝잖아요. 따로 앱 설치 안 해도 되고 그냥 주머니에서 갤럭시만 딱 꺼내면 되니까 훨씬 피부로 와닿는 변화라고 느낄 것 같은데요. AI 기능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문자나 전화를 할 때 번역 기능이 아주 빠르게, 그것도 온 디바이스 형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기기 자체에서 번역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삼성 직원분은 한국어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부스 안에 프랑스인이 불어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완전 실시간으로 말하는 순간 바뀌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서 놀라웠던 게 이 기능이 갤럭시끼리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 분은 일반 유선 전화로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타 스마트폰, 심지어 유선 전화까지 모든 기기를 호환해서 번역을 해주는 겁니다. 갤럭시만 들고 있으면. 또 카카오톡에서 선보였던 대화를 요약해주는 AI도 들어갔고 스마트 액션 답장이라고 해서 상황에 맞게 갤럭시가 알아서 답장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운전 중에 언제와 어디쯤이야? 이런 문자가 오면 그 상황에 맞게 강북 어디다, 강남 어디다 이렇게 답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노트에서도 음성 녹음을 통해 대화 내용을 기록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화자를 구분해 작성을 해주죠. 유튜브나 인터넷 할 때도 번역은 당연한 거고요. 서클 투 서치라고 해서 궁금한 화면을 동그랗게 선택만 하면 그 선택한 이미지에 맞는 정보를 바로 검색을 해줘요. 우리 형들 그거 배우 많이 찾더라고요. AI 아니고 AV 활용하면 개꿀이. AI 기능은 사진과 영상에서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기능은 동영상을 아무 프레임으로 촬영을 해도 슬로우 화면으로 재생을 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슬로우 화면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고프레임의 영상을 먼저 촬영을 해둬야 되죠. 보통 1초당 60장의 사진을 찍어 촬영하는 60프레임 영상이 있어야 40% 속도로 재생했을 때 어색하지 않게 되죠. 근데 이번 갤럭시 S24는 30프레임으로 촬영해도 24프레임으로 촬영해도 AI를 통해 추가 프레임을 만들어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20프레임으로 촬영한 영상처럼 자연스럽게 슬로우로 보여주게 됩니다. 골프 스윙을 연습한다거나 친구들의 재밌는 장면을 찍어두면 프레임과 상관없이 슬로우로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빠르게 전환되는 장면은 AI가 버거워하는 게 보이긴 했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에서도 AI 보정을 통해 그림자를 없애거나 수평을 맞추는 가벼운 기능은 당연하고요. 피사체를 이동시켜 뒷배경을 AI가 채워주는 기능까지 갤럭시 기본 앱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게 정말 유용해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AI 기능들이 꽤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앞서도 말했듯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봐왔던 그 AI 기술들이 맞아요. 사진이나 영상은 어도비에서 이미 서비스하고 있고 통화 번역이나 문자 번역 이런 것들도 에이닷이나 카카오 이런 곳에서 시연을 하고 있죠. IT 기업이라고 하면 너도 나도 앞다퉈 AI 기능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린다, 너무나 새롭다, 혁신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갤럭시 기본 기능으로, 그것도 통신 연결 없이 온 디바이스로 구동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AI 기능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보고 이제 저 같은 테크 덕후들이 좋아하는 기본적인 성능 향상, 하드웨어적 성능 향상 이런 것들을 훑어보기로 하죠. 우선 앞서 이야기했던 카메라부터 이어 이야기하자면 사진 퀄리티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프로 비주얼 엔진이 적용돼 더 뛰어난 화질의 사진과 텔레커드 시스템으로 울트라는 4개의 화각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5배 줌도 50메가픽셀이 적용되면서 망원의 갤럭시가 이젠 진짜 넘사벽의 망원 각각 갤럭시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테크 유튜버 분들도 이 부분을 가장 놀라워 하더라고요. 저도 제일 놀라기도 했고요. 결과물을 파일로 가져올 순 없었지만 진짜 망원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조도 환경에서도 동일한 퀄리티를 촬영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표현도 좋고 광각에서 촬영해서 확대해도 좋고 갓갓 망원을 이용해서 땡겨 찍으면 진짜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일단 저조도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픽셀당 면적이 1.6배 늘어나면서 받아들이는 빛의 양 자체가 늘었고요. OIS 보정 범위가 늘어나면서 광각도 광각이지만 망원단에서 훨씬 더 나은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냥 사진, 영상 모두 역대 갤럭시 중에 가장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고요. 나이트 모드는 진짜 아이폰은 이제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특히 사진, 갤럭시가 가신 것 같아요. 원래 공연 갈 때 갤럭시 S23 울트라 많이 대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밤 무대까지, 진짜 나이트에서 하는 무대까지 갤럭시 S24 울트라가 차지할 것 같습니다. 성능은 제가 벤치마크를 돌려본 것도 아니고 게임 프레임 확인, 온도 측정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제품을 대여하면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눈으로 봤던 성능만 말씀드리면 우려했던 엑시노스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 젠3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기종들은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우려하긴 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만져보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안드로이드 대장급 성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쿨링을 담당하는 베이퍼 챔버도 전작 대비 1.9배나 더 커지면서 안정성까지 높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폰 오래오래 쓰시는 분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성능인 거죠. 디스플레이는 이번에 급 나누기가 없습니다. 앞서 성능에서는 램이 기본 모델은 8기가, 플러스와 울트라는 12기가 이런 식으로 급 나누기가 조금씩은 있긴 하거든요. AP 칩도 좀 다르고. 근데 디스플레이는 세 모델 모두 1에서 120Hz 가변 주사율이 적용되어 있고 화면 최대 밝기도 2600니트로 전작 대비 40%나 더 밝아졌기 때문에 밝은 대낮에 이보다 화질 좋은 스마트폰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신기했던 건 저반사 코팅도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갤럭시 S23와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화질이 더 좋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일반 형광등 밑에서도 빛 반사율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화질이 좋게 보이는 거죠. 무엇보다 애플처럼 치사하게 급 나누기 안 한 것도 보기 좋았고요. S24와 플러스는 조금 더 예뻐지기도 했고 측면에 어느 정도 곡률이 적용되면서 그립감도 좋아졌긴 하지만 S23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개선은 없습니다. 조금 더 깔끔해지고 고급스러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상은 총 4가지로 나오는데 제각각 매력이 있더라고요. 퍼플도 이번에는 좀 나름 쨍한 퍼플이라 전작의 그 연보라색을 좋아했던 분들은 조금 실망할 수 있지만 저처럼 개성 강한 색상을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더 예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뭐 4가지 색상 다 고만고만하게 예뻤지만 근데 문제는 울트라죠. 특히 퍼플은 뒷면과 옆면 색깔의 조화가 좀 일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울트라는 톤이 일치되어 있는 그레이나 화이트 쪽이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트라는 최초로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터치 문제도 없었고 S펜을 활용할 때도 불편함이 사라져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확실히 측면에 곡률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투박한 느낌은 있어요. 울트라는 워낙 크기도 크고 좀 반듯반듯하게 생겼잖아요. 각지게. 거기에 전면 디스플레이가 평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찌르는 듯한 그런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S24와 플러스처럼 만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소재도 울트라만 티타늄으로 만들었죠. 아이폰 15 프로와 동일한 소재라 무게 개선이 좀 있을까 했는데 무게는 크게 개선되진 않았고요. 그냥 티타늄을 썼구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면서 어떤 모델을 사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죠. 우선 이번 갤럭시 S24는 최근 고만고만했던 스마트폰 언팩 행사 중 가장 실생활에 도움될 것 같은 기능들을 선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삼성이 보여준 AI 기술들이 너무나 새롭고 혁신적인 기능들은 아니지만 AI 기업들이 선보였던 기능을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스마트폰 자체 기능으로 가져왔다는 것에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네트워크 없이
없이 온 디바이스로 구동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S24 플러스 울트라 중 어떤 모델이 가장 인상 깊었냐 하면 역시 울트라가 가장 인상 깊긴 했습니다. 뭐 성능이면 성능, 기능이면 기능, 거기에 대폭 좋아진 망원 렌즈까지 확실히 울트라를 살만한 요인들이 많다고 느껴졌는데요. 근데 또 달리 생각하면 SNS에 업로드하는 정도의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고 망원도 그냥 뭐 어느 정도만 되면 된다, 이런 분들은 굳이 울트라를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2400에 약간 중립 기어를 받긴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만 빼면 플러스를 선택하면 램도 괜찮잖아요. 고속 충전도 45W는 동일하고 확실히 기본 모델은 그런 게 아쉽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급 나누기가 크게 보이지 않아서 일반 분들이라면 플러스를 선택하는 게 가성비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또 우리나라는 풀옵션의 민족이잖아요. 그냥 후회 없이 그냥 한 방에 가자, 폰 오래오래 쓸 거다, 이런 분들은 울트라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이야기는 제품을 대여받아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하셔야겠죠. 안 하면 저를 못 찾거든요. 무조건 찾을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봐요. 똥봐.